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영 체제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은 사실 컴퓨터를 잘 알고 있다고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뭐 많이 나와봐야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여기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대강 그래도 시스템 설정 변경에서 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설정 변경의 뭐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요소라 그러면은 컴퓨터는 우리 운영 체제에 들어가면은 제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판. 그래서 제어판이라는 게 있고 뭐 설정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제어판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윈도우 운영 체제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 설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에 있는 각 항목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대한 내용 부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본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 사용자가 임의로 지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는 뭐 범주 형태라든가 큰 아이콘이라든가 작은 아이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는 굳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범주 형태다, 큰 아이콘이다, 작은 아이콘이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놔놓고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낼 때 보기 기준은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외에도 뭐 다른 형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문제를 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 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은 아 이런 게 있더라는 정도는 뭐 외우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뭐 설정을 해가지고 제어판의 여러 기능 중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대해 태블릿이나 터치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뭐 PC에서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제어판 기능을 하는 새로운 기능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제어판 안에서 설정 기능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 및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앱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글이든 뭐든 그러니까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 큰 내용의 틀로 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거 또는 변경, 제거도 할 수 있고요.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앱을 설치해 놨는데 이 앱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앱이야.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좀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복이라는 말은 자 기존에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엑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가끔씩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를 받으세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거나 하실 겁니다. 이 업데이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는 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오류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윈도우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반대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패치한다라고 합니다. 패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맨 똑같은 말인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내가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 그죠?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패치 프로그램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죠?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패치라는 내용과 윈도우의 비슷한 용어가 뭐냐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치라는 용어와 좀 비슷한 형태의 용어라면은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좀 저는 미워요. 어디서 문제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인지를 못하고 이 찾아내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요점이 딴 데로 가는 그런 형태가 좀 이제 좀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좀 효용성 있게 실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걸 찾아서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윈도우 기능 자체를 키거나 끄거나 그죠? 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2장 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자, 사진 파일도 보면 JPG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JPG도 있고 뭐 BMP도 있고 PNG도 있고 뭐 GIF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에 가서 여기 그림인 것 같아.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갖다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탁 열립니다. 또는 아래 한글에 아이콘이 딱 있으면서 여기에 파일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걸 따닥 클릭을 하면은 아래 한글이 같이 열리면서 그 문서도 같이 열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중에도 사진들이 그렇게 다 뭐 형식들이 다른데 형식들은 다르지만 나는 이 사진을 꼭 예를 들면은 뭐 열 때 그림판에서 열고 싶다. 그죠? 또는 특정 뭐 어떤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면 만약에 그거와 관련된 데 가서 더블 클릭을 타닥하면 내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면서 그 사진이 그 응용 프로그램에 같이 로그인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이제 형성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뭐 기본 프로그램 설정 방법은 모든 파일 형식과 프로토콜을 열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도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을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JPG나 BMP 이미지 같은 걸 갖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JPG는 포토샵으로 열고 싶고 BMP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굳이 뭐 포토샵에서 내가 편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냥 일반 그림판에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재생 설정 변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드라이브, 카메라 저장소, 뭐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그 다음에 뭐 CD 등 다른 종류의 미디어를 시작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다 각각 다르지만 재생 방법은 어떻게 같은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해놔놓으면은 굳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 설정은 웹 브라우징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웹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메일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을 만약에 출제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형태의 내용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고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그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낮에 볼 수도 있고, 뭐, 또는 야간에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형광등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백열등 아래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내가 이 하드웨어를 내가 정말로 막 관심 있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간 모드로 설정하고, 배율 및 레이아웃 같은 것도 설정하고, 심지어는 해상도, 그죠? 해상도라는 거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니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의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의 개수를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점의 개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개다. 800개인데 1000개에서 2000개로 늘리고 만약에 800개를 1600개로 늘리면 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점이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면 화면에 있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그 작아진 만큼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지는데 어쨌든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만약에 뭐 사진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한 화면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해상도가 조금 넓게 되어 있다면은 그 넓은 사진을 갖다 다시 이렇게 줄여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뭐 여기 나오지만 뭐 야간 모드, 켬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모든 디스플레이가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지정 비율 크기 값을 비율 크기 조정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니까 비율 크기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화면 해상도는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명도를 변경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지금 갈로 안에 들어있는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와 이미지 선명도라 그러는데, 자, 아까 말했처럼 해상도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의 개수를 1000개를 했는 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의 개수를 2000개를 하면 어쨌든 점이 더 조밀해지다 보니까 해상도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좋아지는 대신에 아이콘은 더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거를 컨트롤 한 상태에서 자, 키웁니다. 키우면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좋겠지만 너무 많이 키워버리면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그 다음 이제 어디 보면 설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 도구에 대한 내용도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마우스는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우스를 쓰고 있지만 마우스 설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단추, 그러니까 단추라는 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본 마우스 툴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마우스 툴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두 번 클릭이라는데 우리가 보통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그죠? 더블 클릭 속도를 아주 빠르게도 설정할 수 있고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 속도를 아주 따닥 하는 속도로 빨리 할 수가 있겠지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놨을 때 따닥 이렇게 해도 실행하는데 원만하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가가지고 포인트 모양이라든가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거는데, 이 사용자 계정은 보통 우리가 컴퓨터가 가정집에 요즘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데스크탑이 따로 집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노트북이 뭐 저도 하나 있고 집사람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업무용 노트북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컴퓨터를 한 대만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집에 가족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기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자 계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자기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저장해 있는 문서라든가 자기가 저장해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음 이제 아빠가 이제 본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넘겨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로그인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내 사진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강제로 로그아웃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가면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아웃, 그죠? 그래서 로그아웃을 시키면 여기 로그인 돼 있죠. 그죠? 로그아웃을 시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빠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그죠? 패스워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아빠는 아빠 아이디와 패스워드 들어갔다 보니까 아빠가 해놨는 그러니까 뭐 문서라든가 사진은 아빠 것만 볼 수가 있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과 관계없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PC 설정에서 내 계정 변경이지만 설정 계정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계정에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어쨌든 뭐 자기 계정에서 사진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름 변경, 그죠? 그다음에 유형 변경, 다른 계정 관리 가지고 계정 관리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그래가지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계정 부분은 요거는 설명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꼭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정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암호나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내가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무용 컴퓨터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또 아마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용자 계정할 때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되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개념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기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 컴퓨터와 또 다른 컴퓨터가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 또는 내 컴퓨터가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여러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통해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컴퓨터의 이용 형태이다. 그죠? 좀 전에 설명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 프로그램, 주변 장치 뭐 이런 것들도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삭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사지선다의 문제에서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는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선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무선랜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보통 이제 초기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 선을 또 컴퓨터에 꼽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인터넷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선으로도 인터넷이 되는, 그러니까 와이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무선으로도 인터넷이 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선 랜이라는 용어와 함께 새롭게 또 떴는 하나의 신종 용어라 그러면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기존에는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자기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 라인이 들어와 있는 그 위치에서만 인터넷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인터넷을 할 수가 있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인터넷이 이제는 많은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이제 나와서 인터넷이 처음 나오는 시기에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메일을 들어가서 어떤 특정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 특정 파일을 못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내가 좀 이따 한 30분 후에 연락할게. 그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집에 가야 되지 거기서 인터넷을 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인터넷만 가능하면 메일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자기 컴퓨터에 무조건 가야 되지 인터넷을 열 수 있는 또는 메일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P, 그죠? 액세스 포인트 그래가지고 아파라고 하는데 기존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기기다. 그죠? 이게 바로 AP라는 겁니다. 그죠? AP. 그죠? 그래서 전파의 송수신을 위하여 내장 안테나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다.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선 랜카드는 좀 전에처럼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기본 장비입니다. 장비. 그죠? 자, 그 다음에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인터넷이 가능하게 해주려면은 안테나가 있으면은, 또 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지향성 확장 안테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향성 안테나. 특정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무지향성 같으면은 무선 랜을 사용할 수 있는 도달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확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이제 되는 거를 무지향성. 지향성은 특정 방향으로만 가는 것.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특정 방향으로 가는 거는 방향만 정확하게 맞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인터넷이 가능할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무지향성 같으면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호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예,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그룹에 대한 내용과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자,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뒷부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프로토콜이 뭐냐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인터넷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약속이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막 어떤 오합지졸이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인터넷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신 하나의 규약입니다. 규약. 그죠? 그래서 이런 규약이 있어야 되지 인터넷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련되는 내용은 뒤에 부분에 더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있는 이런 형태의 네 가지 용어는요. 다른 건 아니고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배울 때 윈도우에서 프롬프트로 나가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CMD라는 이름을 딱 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커먼 화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프로토콜 아니고 프롬프트인데 이 프롬프트는 명령어에서 대소문자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그냥 치시면 되는데 IP config, png, ping, ping, ping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트랙 서터 그죠? 그다음에 ns lookup 이랬는데 여기서 IP config는 말 그대로 IP configuration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의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정보 그죠?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P 컨피그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P CONFIG죠. 그죠? 자, 그러면은 CMD 하고 치고 나가가지고 IP config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IP 주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내부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192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여기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쓰는 게 EXIT였죠. 그죠? 그럼 좀 전에 있었던 용어 중에 핑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PING 해보겠습니다. 핑이라는 걸 해보면 이렇게 또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EXIT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내야 되는데 그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핑이라는 게 뭘 하는 것이냐?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접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쉬프트 그런 거 요거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경로 추적. 그죠? 그래서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되면 되죠. 그러면 트랙 시프트 그러면은 경로 이렇게 되는 거고, NS 룩업 보는 거는 URL. 자, URL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http www 영진.com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www.kbs.co.k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주소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주소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주소를 숫자로 되어 있는 192.168.63. 뭐 1 이런 식으로 IP 주소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바로 NS 룩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NS라는 게 뭐냐면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그러니까 이 도메인이라는 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특정 주소, 그죠? 그러니까 kbs.co.kr, 네이버.com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S 룩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 설정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험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가끔 저도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라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필기 시험을 100점 맞으나 60점 맞으나 합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이 이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툭툭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물론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장 부분에 운영 체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3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한 40분짜리로 단축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별도로 만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와 관련된 문제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1장의 운영 체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